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노수입니다.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오전 매매 외에는 뭐 이렇게 오후에는 별 볼 일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1년 주기로 봐도. 그런데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지수가 고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나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럴 때에는 기존 뭐 정해진 어떤 뭐 숙명적인 이제 조정이 예상된 이때는 오후 매매는 별거 없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전이나 겨우 먹을 게 있는 거지 오전이나 먹을 게 있는 거지 오후에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자꾸 오전 매매만 치중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해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음봉일지라도 뭐 맞죠? 예. 음봉일지라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요. 뭐 양봉일지라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뭐 가고 있어요. 예, 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계속 괜찮을 겁니다. 예, 계속 횡보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횡보 요렇게, 나스닥은 횡보 요렇게 아시죠? 예, 배워가지고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과거 영상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요게 횡보입니다. 종목이든 뭐든 지수든 다 요렇게 횡보예요. 심지어 약간 요렇게 밑으로 가는 것까지도 횡보라고 쳐줘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요렇게 올라가는 게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횡보예요. 그러면 나스닥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횡보가 아니라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침체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걸 발전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미국 나스닥은 이렇게 가면은 기본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면 기본을 하고 있구나. 나스닥은 이렇게 가면은 이 새끼 밥값 못하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밥값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뭐 설명 어려운 거 없죠. 나스닥은 일단 음봉일지언정 분봉 한번 볼까요? 예, 그냥 그래요. 그냥 보통 그냥 평장 비슷하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그리고 우리나라 장은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장은 음봉이긴 음봉인데 물량을 좀 받고 내려간 음봉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20선에서 우리나라는 20선을 깨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만약 60선까지 가면은 다시 반등하겠지 이런 느낌이고요. 60선에서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면 이야 150까지 가면 큰일 나는데 이런 느낌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만 갖고 계시면 돼요. 물론 120을 간다고 해서 뭔가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지지를 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럼 뭐 스윙 하시는 분들만 좀 작살 나는 거지 단타 치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120을 깰 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120을 깨면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종목이 됐건 1분봉이 됐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됐건 120을 깨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봉도 오늘 보면은 아침에 뭐 반짝하다가 좀 흔들고 나서 근데 이 중간에 아침에 올라가는 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중간에 올라가는 거는 뭐 장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단타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번 올라가려고 했다가 무너진 종목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쉽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그 상한가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개 없으니까 상한가 종목 보고 이제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어떤 스타일로 올라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닉스 조금 일러 보이죠? 하락하는 120을 끌어올리려면 7개월 정도의 뭐 어느 정도 기간이 7개월 이상 7개월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7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얘 보면 하나 둘 셋 넷 좀 일러 보이죠? 조금 일러 보여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좀 제가 봤을 때 좀 일러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라고 따지기에는 이 선이라고 여기서부터 이 선이라고 따지기에는 여기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입니다. 한 달이 모자란데 아마 여기서 그냥 무너지든 올라갔다 무너지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채우려고 하나 본데 여하튼 조금 제 눈에는 어쨌거나 120선을 상향으로 올리기 위한으로 보기에는 기간적으로 조금 한 달 정도 일러 보입니다. 어쨌거나 상한가를 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얘도 보면은 나름 10시 반이니까 반 정도니까 괜찮고요. 시간 날가도
아, 이게 좀 약하네요. 본장에서 10만인데 깨졌네. 이거 좀 약하네요. 얘는 이제 나가리 된 겁니다. 상한가 깨졌어요. 6시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정사실 마이너스 2%니까 끝났는데, 방금 얘기한 식으로 내일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끝까지 올라가기엔,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 나니까 깨졌기 때문에.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올라가기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무너져서 마저 여기서 한 달을 채울 것 같습니다. 얘는 끝난 거고요. 볼 것도 없어요. 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유일 에너테크. 얘도 최저점에서 좀 올라왔는데, 얘는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해요. 근데 요게 조금 뭔가 좀 느낌이 그렇죠. 거래량이 없다가 빵 터졌어요. 그 모양이 이렇고요. 제가 매집 모양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요런 모양이 많다고 그랬죠. 요런 모양이 요렇게 돼 있는 많다고 그랬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걸 봐야지. 요 모양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요것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여하튼 반쯤 올라왔죠. 반쯤 바닥에서 올라간 거에 반 이상 올라오려면 여기 정도 되겠죠. 제 생각에는 여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또 막상 따지고 보면 시간 나니까 5만 44만 9천에서 5만,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었죠. 그리고 11시 좀 넘어서 가서 중간상 정도는 되고요. 중상 정도는 됩니다. 내일 뭐 가능성 있으면 15%까지는 가능성이 있네요. 내일 15%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일은 15%까지 가냐 안 가냐 그거네요. 가냐 안 가냐 그거네요. 그죠? 내려오면은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스펙은 연상을 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15% 아니면 20% 이상을 슈팅을 보라고 그랬는데 15%에서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20% 이상이나 연상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연상을 갔습니다. 이제 3상을 보면 되겠죠. 내일은 얘는 3상을 보면 3연상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3연상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얘는 3연상을 보는 겁니다. 금강공업, 얘 두 놈이 다 갔네요. 금강공업 우도 가고 금강공업도 가고. 근데 어저께 제가 우선주가 대장 노릇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얘 단일가 그랬는데 상을 갔어. 대단하네요. 금강공업은 얘가 대장 같네요. 금강공업 우가 대장이 아니라 얘가 대장 같은데, 금강공업을 보면서 금강공업 우를 보시면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죠? 얘가 대략 9시 35분. 비슷하네요. 9시 31분.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34. 비싸게 들어갔네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금강공업 우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호가가 금강공업 우는 이제 단일가 거래니까. 단일가 거래 맞죠? 아닌가? 단일가 거래 맞죠? 분위기 봐서는 맞죠? 그래서 금강공업이 대장 같은데, 금강공업이 올라가면은 금강공업 우가 따라갈 거고, 금강공업이 하락하면 금강공업 우도 하락을 할 텐데, 그러니까 금강공업이든 금강공업 우든 상을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는 금강공업을 보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네요. 9%. 높진 않네요. 9%. 그다음에 그 다음 번 좀 높네. 15%. 1차 9%, 2차 15%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여기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죠. 예. 왜냐하면 얘가 상 들어간 그건 괜찮은데 이 단일가가 21만 4천이고, 더 많네. 얘는 내일 그럼 생각이 이제 바뀌었네요. 요걸 없애야겠네요. 요게 오히려 없어지고,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15% 정도 보시는데 15% 이상을 돌파를 하면은 20% 이상 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얘가 중간중간 이거를 좀 제가 무시한 개념이 있죠.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 받고, 거래량 조금 터지면서 물량 받고, 내려오면서도 거래량은 안 보이지만 물량 받고, 요게 무시를 못 하겠네요. 여기도 다 합치면 이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량을 나름 받은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저게 봉이 큰 게 아니라 봉은 작고 이 침이 이렇게 긴 겁니다. 이거예요. 얘를 다 모아놓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받은 겁니다. 거래량이 안 보여서 그렇지 분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력애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도 받지만 분산시켜서 이 거래량을 안 보이게끔 HTS 특성을 살려서 여기서 보자면 여기가 안 보여요. 근데 막상 그 시기로 가면은
그래도 안 보이네요. 예. 그 시기로 가면 보이죠? 조금 보이죠? 이러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네요. 여하튼 HTS 특성을 이제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슈팅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요, 여기 얘들이 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여기서 별 볼 일 없으면 얘네가 원래대로 보여요. 약간 그런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내일은 얘는 기본 15% 정도 보시고 상승한다면 무조건 15%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5% 이상을 보시고요.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20% 이상을 보시든 연상을 보시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첨보는 얘도 약간 좀 밀러요. 보니까 지금 이거 7개월이라고 하기에는 좀 밀러죠? 그죠? 안 밀려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슬아슬하네. 여기까지라고. 이게 애매하네. 요거 한 2달 정도가 구라가 있어서 이걸 구라라고 치면은 요렇게가 이제 꽤 되죠. 그죠?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월 가까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2달 정도가 좀 애매합니다. 요런 건 좀 애매해서 저는 그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로 짧게 본 겁니다. 잘해야 5개 반 본 건데 5년 5개월 정도. 어쨌거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크게 상승을 했어요. 어제도 12%, 오늘도 23%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올라갔으면 내일은 무너지겠죠. 시간 단위가가 애프터마켓 주네요. 무너질 것 같고요. 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왜 점점 이닉스는 왜 점점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슬슬 가볼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슬슬 가볼까 하면서 여기 물량을 받으러 온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까지 물량을 받을 텐데 내일 당장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짧게 가고 길게 가고 길게 가고 짧게 가니까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월요일 날은 길게 갔으니까 짧게 가겠죠. 그죠? 보통. 근데 길게 가고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 이내니까 짧게 간다고 길게 간 날은 다음에 짧게 간다고 보는 겁니다. 짧게 간 날은 다음 날 길게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식품우는 꼭 상한가처럼 모양이 보이는데 상한가는 아니죠. 곽철용자를 계속 만들고 있죠. 곽철용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엄청 크게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겠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적당한 선에서 올라가서 적당하게 끝나는 게 많지 않아요. 보통 짧게 가면 길게 가고요. 길게 가면 짧게 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데 가능성은 있네요. 그죠? 시간 단위가도 마이너스 8%면 얘기가 다르죠.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 단위가가 애들이 다 마이너스지? 잠깐만. 내일 오늘 나스닥이 조금 시간 단위가가 전부 다 마이너스죠. 지금 보니까. 그죠? 느낌상. 오늘 나스닥이 조금 무너질 듯 하면서 뭐 이렇게 내일 마이너스 출발하는 애들이 많은 건가? 뭐 그런 거 가봐요. 다 마이너스죠. 지금 보니까 이상하네. 왜 시간 단위가가 다 마이너스지? 그것도 깊어요. 마이너스 4점 몇 프로, 뭐 1.38, 1.94, 2.38. 이상한데? 왜 이렇게 그것도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단일가 만주 이상을 봤을 때 지금 봐서는 만주 이상인데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많네요. 상승률로 보면은 상승률이 이게 다예요. 만주 이상 상승률은 이게 0.02까지 이게 단데 하락률은 좀 이렇게 많네요. 내일 월요일 날 조금 뭐가 상황이 안 좋은가 봅니다. 예, 또 주말 새 뭔 일이 있나 봐요. 외국에 미국 쪽에 뭔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조금 하락을 많이 조정을 좀 크게 하려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나스닥이 박살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나스닥이 1점 몇 프로 한 1.23%만 무너져도요. 우리나라가
지수가 0.5나 0.8 마이너스 0.5나 0.8에서 시작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미리 쫄지 마시고요.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단타 개념으로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매매를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미 들어가 계신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스윙이 힘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예,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